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우리가 동양에 그 마고가 있었다면은 서양에는 인류의 어머니 가이아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가이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대마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고 강연을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그 올림푸스 신화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 올림푸스의 제우스 신과 그 뭐 전쟁의 여신 아테네, 또 바다의 신 포세이돈, 뭐 이렇게 많은 그 신들을 들었을 건데, 여러분들 그 이전에 그 티탄족 시대라고 들어봤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서양에서는 인류의 어머니를 가이아라고 합니다. 이 가이아는 지구의 여신입니다. 태초의 여신입니다. 실제로 올림푸스 시대라고 하는 것은 제우스 이전에 우라노스, 크라노스라는 신들이 있었고 세계를 지배를 했었습니다. 이 시대를 티탄 신족 시대라고 합니다. 거인족 시대라고 합니다. 이 우라노스, 크라노스를 낳은 것이, 티탄의 신들을 낳은 것이 여신이신 가이아입니다. 태초의 어머니 가이아는 태초의 어머니로 그리스의 최초의 창조의 어머니가 가이아인 것입니다. 그 가이아가 이제 천지 창조를 했는데, 어찌됐든 가이아는 가이아가 낳은 아들이 그 우라노스인데, 우라노스가 결국 또 가이아는 자기 아들과 결혼해서 크라노스를 또 낳게 됩니다. 결국 또 그 우라노스를 제거하고 크라노스가 또 이 티탄 신족 시대를 지배를 하는데, 결국 또 크라노스를 제거해서 제우스가 올림푸스 신으로 등극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어찌 되었든 이 가이아는 그리스 신화에서 우라노스, 크라노스 3대까지 걸쳐서 나오는 여신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싸움에는 개입을 하진 않았지만, 또 남편하고 자식, 아버지와 자식 사이에 벌어진 전쟁을 계획했던 것 또한 가이아였습니다. 또한 그녀는 올림푸스 시대까지 이전에도 자주 천계를 뒤흔드는 또 사건의 발단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가이아는 결코 전쟁을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음험하고 교활한 성격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식을 생각하는 어머니의 애정이 깊었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 사실을 표면에 결국은 드러냄으로써 비극을 불러온 게 문제였습니다. BC 700년 경에 시인 헤시오도스 신통기에 그 천지 창조의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옛날 그 세계에 아무것도 없는 그 혼돈의 시기, 카오스 시대에 긴 시간이 지난 후에 스스로 탄생한 가이아, 지구의 여신 가이아가 탄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가이아는 자신의 힘으로 지상과 땅 밑에 두 신을 창조를 했습니다. 지상에는 탄생의 힘을 지는 아름다운 그 사랑의 신 에로스, 땅 밑에는 타르타로스라는 어둠의 신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차례로 그 신들을 탄생했는데, 혼돈에서부터 에레부스, 지하의 어둠, 또 닉스, 지상의 밤, 이런 신들을 탄생했습니다. 에로스는 이 둘을 맺어주어 하늘의 빛, 아이테르 정기라는 지상의 신 헤메라를 탄생을 시켰고, 그리고 에로스는 가이아하고 결합해서 거대한 산과 폰토스, 거친 바다, 또 우라노스, 천공별을 낳았다고 합니다. 가이아는 결국 자식인 그 우라노스를 남편으로 삼았고, 이 둘은 이미 창조를 한 통치자가, 세계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이 가이아는 에로스와 결합해서 이 사랑을 알게 되었고, 그 이후 우라노스 사이에서 많은 자식을 낳았습니다. 아들은 오케아노스, 코에오스,
크리오스, 또 뭐 헤페리온, 아이페토스, 크로노스, 또 다른 테아, 네아, 뭐 테미스, 포이베, 테티스 등을 낳았다고 합니다. 이런 가이아의 자식들 중에 남신을 티탄, 여신을 티티니아스라고 했고, 이들을 총칭해서 티탄족이라고 했습니다. 이들 티탄족들은 천지를 지배하고 영화를 누렸습니다. 이 가이아는 우라노스의 그 아내였지만 이 남편의 눈을 피해서 그 오케아노스와 타르타로스 어둠의 신과 같이 바람을 피워가지고 많은 자식들을 또 낳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태어난 자식들이 눈이 하나인 키클롭스, 또 100개의 팔과 1000개의 다리를 가진 거대한 용, 헤카톤 케일의 형제, 뭐 지오고 맹견 케르베로스, 독사 히드라, 괴수 카마이라 등이었다고 합니다. 우라노스는 이런 괴물들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여 암흑의 지하 타르타로스에 이들을 다 추방해버렸습니다. 하지만 가이아는 어떻게 됐든 자기 자식들인데 우라노스 남편이 다 지하에 가둬버리자 이를 못마땅해서 한을 품었고, 그 남편을 제거를 하기 위해서 모종의 작전을 또 짭니다. 그래서 그녀는 티탄 신족을 소집해서 우라노스에 대한 보복을 하기로 결정했는데, 하지만 우라노스가 워낙 힘이 강해서 누구 하나 나서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때 가장 나이 어린 막내 아들 크로노스만 이 가이아한테 제가 하겠다고 용감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가이아로부터 금강으로 돈 낫, 일설에서는 도끼라고도 합니다만은, 이것을 받아 크로노스는 아버지 우라노스를 불시에 습격을 해서 그 성기를 잘라버렸습니다. 아들에게 패한데다가 남성의 상징을 잃어버린 우라노스는 부끄러워가지고 견딜 수 없어서 도망쳤고, 결국은 지금 지구로부터 제일 멀리 떨어진 혹성이 되어서 별이 되어서 가이아를 지켜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잘려진 우라노스의 성기는 흰 포말이 되어서 그 사랑과 미의 여신 아프로티테스를 낳았고, 우라노스의 피에서는 복수의 여신 에리니스 자매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올림푸스 지금 신화한테는 그 과정입니다. 그 우라노스를 자기 아버지를 쓰러뜨린 크라노스는 티탄 신족 시대의 새로운 통치자가 되었고, 그의 어머니 소원대로 그 타르타로스의 문을 열어가지고 갇혀있던 괴물을 다 지금 지상으로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러자 또 다시 세상이 혼란에 빠졌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크라노스도 불길한 예언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랬던 것처럼 너의 아들도 네가 내 아버지를 물리친 것과 같이 네 아들이 새로운 지배자가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1설에서는 이 예언을 듣고 크로노스에게 알려준 것도 가이아였다고도 합니다. 결국은 이 크로노스는 물론 티탄 신족 시대였기 때문에 이 신들은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불사의 존재였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었고, 그래서 크로노스 할 수 없이 자기 자식들을 자기 몸속에 가두는, 다 잡아먹어가지고 다 몸속에다 가둬버렸습니다. 이 크로노스는 지하에 갇혀있던 괴물을 다시 타르타로스에 감금시켜가지고 또 다시 폭군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동생 레아를 아내로 받아들여가지고 태어난 자식들을 모조리 삼켜버리는 등 세상을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크로노스 변모의 놀란 것은 또 가이아였습니다. 겨우 해방되었던 자식들을 다시 지하로 가둬버리자 남편 우라노스를 거세시켰던 것처럼
가이아는 다시 계략을 꾸몄습니다. 물론 이제 그 크라노스가 모든 자식들을 삼켜버리자 그 이제 아내, 동생이죠. 그 아내 네아는 꾀를 내서 막내 아들 제우스를 크레타 섬에 그 님프 요정들로 하여금 키우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소식을 듣고 가이아는 제우스에게 반란군의 그 지도자로 선택해서 힘을 주었습니다. 이에 제우스는 지혜의 여신 메티스와 공모해서 크로노스가 토하게 만들어가지고 자신의 형제들이 다시 세상의 빛을 볼 수 있게 했습니다. 그 후 제우스 형제들은 올림푸스 군을 결성해서 티탄 신족과 10년 동안 별들의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가이아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타르타로스에 갇혀있던 그 자기 그 형제들, 괴물들을 해방시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 제우스가 힘이 압도적으로 커서 결국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결국 크로노스는 예언대로 자기 자식에 의해서 다시 쓰러졌고 아버지 우라노스와 같은 똑같은 운명을 맞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통치자가 된 올림푸스의 제우스는 자신을 도와주었던 신들을 우대한 반면에 자신과 같이 싸웠던 티탄 신족에는 굉장히 냉정하게 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괴물들을 신들과 동등하게 취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제우스는 이 괴물들을 지하에 갇혀있는 티탄을 지키는 간수라는 그러한 그럴듯한 명분을 주어서 다시 타르타로스로 쫓아버렸습니다. 이렇게 되자 가이아는 또다시 제우스를 제거할 음모를 꾸몄습니다. 하지만 제우스는 그 예상외로 엄청난 힘을 강해서 가이아는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에 가이아는 분노를 이기지 못해 눈물을 흘리면서 자식들, 타르타로스에 갇혀있는 자식들을 단념을 하고 자신의 모든 역할을 끝내고 그래서 신화에서 퇴장하게 됩니다. 이게 가이아의 천지창조론입니다. 이것은 그 헤시오도스가 지금 그 신통기에서 나와 있는 천지창조론입니다. 근데 이 가이아를 대지의 여신이라고 이제 하고 있는 것은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의 제임스 러브룩 교수가 가이아 이론을 발표를 합니다. 지구도 하나의 생명체다. 근데 이 생명체가 우리 인간들에 의해서 불과 100년도 안 되는 시간에 이렇게 망가졌다, 황폐화되었다, 혼수 상태에 빠졌다, 이렇게 지금 이론을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환경하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가이아를 지구라고 명명을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가 운영하는 그 단체 글로벌 녹색 리더 가이아 클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아 클럽은 세계적인 그 클럽으로 VIP 클럽으로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그 유엔에 등록을 하고 전 세계에 여기서 할 일은 첫째가 이제 백두산에서 우리 탄생지 백두산에서 환경 올림픽을 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앞으로 지구 온난화에 따른 그 저지대 해수면이 잠깁니다. 따라서 환경 난민들이 앞으로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대비한 환경 난민들 지원 사업을 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세계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기아 문제. 우리 그 어린이들 기아 문제를 위해서 우리 가이아 클럽이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글로벌 녹색 리더 가이아 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대마도를 찾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독도는 당연히 우리 땅입니다. 그래서 대마도 역시 우리 땅입니다. 근데 누구 하나 대마도에 대해서 거론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승만 초대 대통령께서는 60여 차례를 대마도를 돌려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샌프란시스코 조약 때문에 일본인들이 그 한반도를 도사를 반환하면서 그 독도하고 대마도만 빼고 다 반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독도를 자기들 땅이라고 우기는 근간이 되기도 한 것입니다. 또한 그 세종 때에도 분명히 우리 땅이라고 나와 있고 정벌을 했고, 이종무 장군님께서 정벌을 했고, 또 풍신수길이 그 임진왜란을 일으킬 당시에 대마도를 점령지로 하고 공격을 한 대상이었습니다. 부산에서 49.5km밖에 안 됩니다. 일본어에는 135km입니다. 물론 임진왜란 때 시료 지배를 했고, 또 일제 때 지금 시료 지배를 했다는 그 근거로 우리 100년 된 백제 가는 은행나무도 지금 조작을 하고 있고, 많은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독도는 그렇게 우리 땅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대마도는 왜 우리 땅이라고 주장을 못합니까? 모든 그 자료 근거들이, 역사들이 다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성세대들은 못합니다. 왜? 아직도 일본에 내려와 있던 근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패배주의 식민사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청소년들, 앞으로 우리 미래 꿈나무들, 앞으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 천송민족의 우리 청소년들이 앞으로 이거를 밝히고 우리를 되찾고 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이 땅이 전 세계의 중심지입니다. 이 지구의 중심지입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오행을 알고 음양오행을 알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왜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 중심이 되고 앞으로 천손민족이고 21세기를 리더할 국가가 되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젊은 여러분들이 미래의 꿈이고 희망입니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대한민족회와 같이 여러분들이 우리 역사 되찾기에 같이 나서서 우리 한민족의 역사를 되찾고, 또 우리 마지막에 저 대마도, 우리 대마도도 되찾아서 우리 선조들이 우리한테 물려준 역사와 우리 땅을 되찾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 그때까지 우리 청소년들이 함께 대한민족회 손잡고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많이 참여하고, 또 많은, 앞으로 저희도 여기에 분간되는 독서대회도 할 것이고,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면 많은 여러분들 같이 참여해서 우수한 분들은 좋은 상도 드릴 것이고,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많은 것들을 발굴해서 또 우리 언론에서, 우리 또 방송에서, 우리 단체에서, 우리 또 종교에서 많은 일들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역사를 다시 한번 되찾고 또 대마도를 되찾읍시다. 여러분, 힘내고 앞으로 21세기 우리가 주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